안녕하십니까. GBS 뉴스 아나운서 변세연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의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더운 여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4일 학생회 주최 바자회 행사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시죠. 지난 6월 14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무궁화관에서 학생회 주최 바자회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바자회가 열리기 열흘 전부터 판매할 물품 및 페트병을 모아왔습니다. 자치회에서는 모아진 물품을 분류하고 가격을 매기는 한편 모아온 페트병 수만큼 페트병 화폐로 교환해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병뚜껑 화폐로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며 즐거운 표정으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 및 자치회 당담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바자회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재밌었고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가 참 지구살이 학교로서 올해 10월까지 페트병 4만 개 모으기에 도전을 하고 있고 그 페트병을 모아서 자원을 재사용한다는 의미에서 티셔츠도 만들고 각종 다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전교생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페트병 모으기에 대해서 알리고자 이번 바자회를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바자회 행사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거의 모든 물품들이 판매되었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물품이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 있는 물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행사였습니다. 이상 황서연 기자였습니다. 방학을 앞두고 교실 정리정돈을 하다 보면 많은 쓰레기가 배출됩니다. 과연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을지 정재원, 민지후 기자가 취재하였습니다. 여기는 쓰레기를 불에 태워 없애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하루에 100톤의 쓰레기들이 여기서 태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쓰레기를 태운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닙니다. 태우고 남은 재를 다시 모아 땅에 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쓰레기를 잘 섞어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루에 태울 수 있는 쓰레기 양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면 남은 쓰레기들은 그대로 땅에 묻어야 한다고 합니다. 토양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분리배출한 쓰레기들이 이곳으로 와서 다시 한번 분류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쓰레기를 잘 처리해서 배출했다면 여기서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리수거된 쓰레기 중에는 상당수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재나 미처 태우지 못한 쓰레기들을 땅에 묻는 매립장입니다. 이 매립장이 상당히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공간도 2029년이면 다 찬다고 하니 정말 쓰레기 발생량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춘천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과도한 쓰레기가 발생되어 처리에 곤란함을 겪고 있으며 이 매립장의 사용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환경보호를 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 모두 쓰레기를 적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무궁화 기자단의 민지우 기자였습니다. 장마와 무더위로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오자마자 에어컨부터 틀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 학교는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또 어느 시기에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조예원, 김시온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학초등학교 무궁화 기자단의 조예원 기자입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점차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나 각종 신체 활동 후 자연스럽게 선풍기를 찾게 되는데요. 조만간 에어컨도 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무공화 기자단은 근하초등학교의 2023년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입수하였습니다. 매월 전기세를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주로 12월과 1월, 7월과 8월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우리 학교 전기 사용량이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학교 전기 이제 12월과 1월은 겨울철이잖아요. 그래서 그 난방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뜨거운 물을 데피는 온수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전기 사용량은 우리 학교 규모에 비해 적은가요, 많은가요? 객관적인 데이터 비교가 좀 어렵긴 하지만 조금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근하초 학생들이 전기 사용량을 줄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우리 학생들이 종종 보기에 야외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빈 교실에 불이 켜져 있거나 뭐 난방이나 냉방이 켜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해 주시는 환경주무관님이나 시설주무관님께서 빈 교실에 꺼주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전력들을 아끼면은 전기요금을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는 여름철입니다. 지나치고 무분별한 에어컨 사용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과도한 탄소가 많이 발생되므로 꼭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무공화 기자단 김시원 기자였습니다. 우리 학교 꼬마농부 텃밭에서 농작물들을 수확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리포터도 직접 체험해봤다고 하네요. 함께 보시죠. 꼬마 농부 텃밭에 자라는 작물들이 벌써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피망과 호박은 벌써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랐고, 옥수수와 참외, 수박은 방학 중에 수확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방울토마토와 아사기고추, 가지는 수시로 열매를 딸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아침 시간에 1, 2학년 선생님들께서 다 익은 열매를 따서 학급 아이들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부 김건웅 리포터가 수학 체험을 해봤는데요. 2학년 새롬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상추와 아사기 고추 따기에 도전해봤습니다. 우리가 심어서 친환경적으로 키운 작물이라서 수확의 기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상 황서연 기자였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실천할 참지구살이 챌린지에 대해 담당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름방학에 하게 될 참지구살이 챌린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급에서 참지구살이 챌린지 QR판을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QR판을 보고 여러분이 활동한 내용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올바른 분리배출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에서 사진기를 꺼내서 여러분이 활동한 올바른 분리배출 활동을 QR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웹페이지 열기가 나오죠. 그럼 웹페이지 열기를 눌러주면 패들렛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패들렛으로 연결이 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분리배출하기 패들렛에 들어오면 요 오른쪽 맨 밑에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그럼 더하기 표시를 누르고 여기에 여러분이 활동한 내용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몇 학년 몇 반 누구인지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2학년 보람반 홍길동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주시고 여기 인증샷 한 거를 요 파일 누르신 다음에 메인 끝에 있는 파일함 누르시고 갤러리 들어가서 원하는 사진 눌러서
발행을 하면 되는데 발행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여러분 활동한 소감 같은 것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오늘 뭐 분리배출을 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우리 춘천시가 더욱더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분리배출하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행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활동한 내용들이 패들렛에 올라가게 됩니다. 방학 동안 챌린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환경도 지키고 상품도 받는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학기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